추심 신고만 했으면 나 혼자 전액 가질 수 있는데 추심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안녕하세요. 노태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법에서 정해진 강제집행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. 재산조회, 재산명시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, 경매가 있고 오늘 말씀드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.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계좌압류라고 알고 계십니다. 틀린 말은 아닌데요. 압류의 대상인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급여도 압류 가능하고 임대차 보증금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. 채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. 채권이란 받을 돈이 있다는,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은행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, 즉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에 대해서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임대차 보증금도 동일하게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.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.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바로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. 압류는 묶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추심은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채권자를 A라고 하고요. 채무자는 B라고 해봅시다. B가 C은행의 계좌에 100만 원을 예금해 두었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B는 C은행에 대해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즉 A는 B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B는 C한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. 그러면 C에게 B한테 돈 주지 말고 바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. A는 C한테 너 B한테 줄 돈 있지? 나는 B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바로 줘 라고 하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A가 그냥 C한테 가서 나한테 바로 줘 라고 한다고 해서 C가 그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. 정말로 A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만약 A가 B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도 C가 A한테 돈을 줘버리면 나중에 B가 C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C는 꼼짝없이 B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. 여기서 C한테 A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. A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. 저는 B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요. B는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바로 저에게 주도록 해주세요 라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겠습니다. 그러면 법원에서 A 말이 맞으니 C는 A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고 그 결정문을 C에게 발송해서 C가 송달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C는 B가 아닌 A에게 그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.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거친 후 A는 C은행에 가서 B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제3채무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색해하시는데요. C은행이 바로 제3채무자가 되는 겁니다. A 입장에서 B는 채무자, C는
제3채무자가 됩니다. 이 정도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. 이제 실무에서 꼭 아셔야 하는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유의점은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때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은행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.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 다 해주세요. 안 됩니다. 법원에서 찾아주세요. 도 안 됩니다. 불가능합니다. 채권자가 제3채무자는 어느 은행입니다. 라든지 어느 회사입니다. 라고 정해주어야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맡기지 않은 D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게 되면 D은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. 라고 회신을 해줍니다. 물론 채무자의 돈이 들어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진행하면 얼마를 줄 수 있습니다. 라고 회신을 해줍니다. 두 번째 유의점은 실제 추심을 한 이후에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를 추심신고라고 하는데요. 추심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가지고 온 돈 전액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채권자가 돈을 찾은 후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와 돈을 나누어야 합니다. 추심신고만 했으면 나 혼자 전액 가질 수 있는데 추심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추심을 하셨다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. 유의점까지 말씀드렸고요.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실제 진행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. 이것저것 부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. 이 절차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도 인터넷에 워낙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도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. 법적인 절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의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.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